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전 용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하를 저장하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우리는 정전 용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떠한 진공 중에 또는 어떤 매질 안에 고립된 도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냥 어떠한 공간에 이러한 도체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얘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도체에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를 주게 되면 이 도체에는, 즉 도체 표면에는 V라고 하는 전위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때 이 전하량과 이 전압 간의 전압 비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쓰게 되면 Q는 C, V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이 도체 구가, 즉 도체가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 C라고 하는 것은 V분의 Q라고 쓰고 다니는 페럿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어떠한 도체 두 개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B라고 하는 도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얘를 A, 얘를 B. 그러면 한쪽 도체에는 플러스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를 주고 반대쪽에는 마이너스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를 주었을 때 이 두 도체 간에 전위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V, A, B라고 하는 전위차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V, AB분의 Q다라고 쓸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전 용량을 유도하는 식은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공간상에 도체가 있을 때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를 주면 이때 V라고 하는 전위가 발생할 거고 이 전하량과 전압 간의 관계식에 의해서 C를 구할 수가 있고요. 두 개의 도체가 있을 때에는 하나는 플러스 Q쿨롱, 하나는 마이너스 Q쿨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두 도체 간의 전위차를 VAB라고 하면 이때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C는 VAB분의 Q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전 용량은 이 도체가 갖는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될 것이고요. 이 두 도체 간의 정전 용량은 실제는 여기에 두 도체 간의 어떤 매질에서 전하를 저장할 때 그 C의 용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모양에 따른 정전 용량에 대한 식을 천천히 유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행판 콘덴서입니다. 평행판 콘덴서. 이 평행판 콘덴서는 위의 판과 아래 판 사이에 매질이 있겠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어떠한 판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에도 이렇게 판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즉 위의 판 이렇게 있을 수 있겠고요. 아래의 판이 여기에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때 이 간격을 D라고 보고 여기에 면적을 S 제곱미터다라고 보고 이 판과 위의 판과 아래 판 사이에 어떤 매질이 있는데 이 매질의 유전율을 제가 입실론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위에는 플러스 Q쿨롱, 아래는 마이너스 Q쿨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플러스 Q쿨롱이다라고 하지 말고 단위 면적당 전하량, 전하 밀도 시그마라고 쓰고 여기도 마이너스 시그마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개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전개의 세기 2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분의 시그마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전위 V라고 하는 것은 두 도체 간의 전위차 V라고 하는 것은 E 곱하기 D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여기다 D를 곱하게 되면
입실론 시그마 D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식에 위아래에다가 똑같이 제가 S 면적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S를 곱하고요. 여기도 똑같이 S를 곱해 볼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시그마 곱하기 S, 즉 면전함 1도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전하량 Q가 되겠죠. 자, 요 D를 내려오면 여기는 입실론 S의 D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요 식. 자, V는 C분의 Q죠. 여기 보시면 V는 C분의 Q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정전 용량 C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때 이 평행판 콘덴서에서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D분의 S 페럿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이 정전 용량 C를 증가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입실론을 크게 한다. 유전율을 크게 한다. 그리고 면적을 크게 하거나 D는 C값과 반비례하겠네요. 그죠? D를, 즉 극간격을 감소하게 되면 이 정전 용량 C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평행판 콘덴서에서 정전 용량과 이 정전 용량을 크게 하는 방법에 대한 요 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도체구입니다. 도체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도체구는 어떤 이러한 구다 이런 얘기죠. 구가 이렇게 있고요. 이 구의 반지름을 제가 편의상 A다라고 보겠습니다. A미터. 그럼 이때 요 도체구에 플러스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를 주면 이 도체는 내 전하가 존재하지 않죠. 그쵸? 요 바깥에만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에 배웠던 이 도체 표면에서의 전위 V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4 파이 입실론, 여기가 공기 중이면 뭐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입실론 제로 A분의 Q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V는 C분의 Q가 되죠. 결과적으로 요 값이 정전 용량 C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 구에서의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4 파이 입실론 제로 A 페럿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 즉 도체 구에서 정전 용량 대한 식,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동심구체입니다. 동심구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 안에 또 다른 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구가 있다라고 보고요. 구가 있고 그 바깥쪽에 또 다른 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구는 얘가 어떤 두께를 갖고 있겠죠. 이렇게. 두께를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동심구체에 대한 정전 용량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의 반지름을 A다라고 보고 얘의 반지름을 B라고 보고요. 이 바깥쪽의 반지름을 C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제가 공기가 있다라고 볼게요. 뭐 입실론 제로라고 써볼까요? 그리고 이 바깥쪽도 공기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공기 입실론 제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로부터 자 여기에 어떤 전하량을 줬을 때 얘로부터 무한히 먼 점의 전위를 제가 0이다라고 볼게요. 무한히 먼 점의 전위를 뭐로 보겠다? 0전위로 보겠다. 자, 이 동심구체에서는 공식이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요 바깥쪽에 있는 도체를 접지했다라고 볼게요. 뭐 했다? 접지했다. 그럼 요점의 전위도 0 이게 되겠네요.
그럼 무한히 먼 곳도 0이고 얘도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위가 0, 여기도 다 0. 그럼 여기에는 전하가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V는 C분의 Q잖아요. 얘가 0이란 얘기는 전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하도 저장할 수 없다. 그렇죠? 전하가 없다고요. 그럼 결국에는 어디에만 저장이 되냐면 여기에만 저장이 돼요. 어디에만? 여기에만. 그러면 이 A와 B 사이의 전위만 알면 돼요. 그렇죠? 이 동심구체 여기와 여기 간의 뭐만? 전위차만 알면 되겠다. 그래서 V, AB는 공식 4, 파이, 입실론 제로, Q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되죠. 이거는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얘를 다시 적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Q에 여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VAB는 C분의 Q니까 여기에서 이게 정전 용량 C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동심구체에서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가 되겠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매질이 공기가 아니라 다른 입실론의 유전율을 갖고 있는 매질이라면 입실론이 되는 거죠. 단위가 페럿이 되고요.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B-A에 4파이 입실론 제로 AB로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동심구체에서 이 외부의 도체가 접지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정전 용량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기억을 해두셔라. 그럼 두 번째로 여기를 지워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얘가 접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쪽 도체가 접지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접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쪽에 있는 것이 접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히 먼 곳이 0전이고요. 여기도 0전이에요. 그럼 여기 매질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전하는 어디에 저장이 될 수 있냐면 여기에도 저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저장이 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에도 그리고 여기에도. 이해되시죠? 여기에도 저장이 되고 여기에도 저장이 된다. 그럼 잘 보니까 얘도 0, 얘도 0. 자, 얘를 제가 편의상 C1이라고 하고요. 얘를 편의상 C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0 이렇게 V 이퀄 0이에요. 이 점과 이 점. 그리고 이 도체가 있네요. 외부의 도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C1이고 얘는 C2라면 C1은 이렇게. 그리고 C2가 얘와 얘 간에 C2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이때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이 C가 정전 용량이 지금 병렬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은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C1 플러스 C2로 구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C1은 아까 우리 계산했어요. C1은 이것은 아까 얼마였죠? 요 사이에서의 정전 용량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4파이 입실론. 제가 그냥 요게 유전율을 제가 편의상 입실론 1 이렇게 쓸게요. 입실론 1. 그리고 더하기 C2를 볼게요. C2 보시면 요 점의 전위는 우리 어떻게 배웠나요? 4 파이 입실론. 자, 요 바깥의 매질의 유전율 입실론 2라고 쓸게요. 입실론 2 C 분의 Q란 말이에요. 그쵸? 요 점의 전위가 VC는 4파 입실론 2 C분의 Q라고, 요 C라고 하는 건 요 반지름을 뜻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V는 C분의 Q이기 때문에 얘가 정전 용량이잖아요. C. 그래서 C2는 뭐다? 4 파이 입실론 2
C가 된다. 이거 C는 요 반지름이에요,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안에가 접지되어 있을 때에는 4파 입실론 2C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4파 입실론 1이다 이거. 그러면 이 동심구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접지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요 C 정전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라. 공식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에 C가 존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한 후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암기해 주셔라. 이 내부 도체에 접지되어 있을 때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 문제 내기 아주 좋죠. 그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동심구체하면 이것만 암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가 접지되어 있을 때는 4파 입실론 C가 포함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동축 케이블입니다. 네 번째는 동축 케이블. 동축 케이블에 대해서 그려보게 되면 안에 이러한 도체가 있고요. 도체가 있고 얘의 반지름을 A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또 다른 이러한 도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반지름을 변이상 B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전하는 어디에? 이 안쪽에는 제가 플러스 람다라고 하는 선전하를 주고요. 바깥쪽에는 마이너스 람다라고 하는 선전하를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전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도체와 이 도체 간의 뭐를? 전위를 구하면 돼요. V, AB를 구하면 되겠다. 그리고 전하는 어디에 저장이 되겠어요? 바로 A 도체와 B 도체 요 사이에 저장이 되겠다. 이때 요 사이에 매질의 유전율을 제가 편의상 입실론이다 라고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입실론이라고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때 VAB라고 하는 값은 뭐 지난 시간에 다 유도했던 내용이죠. 이 파이 입실론 분의 람다 ln a분의 b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2파 입실론 람다 ln a분의 b가 되더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위아래다가 제가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L 똑같이 L 이렇게 넣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전하량 Q가 되는 거죠. Q. 그렇죠?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구나. Q. 여기는 ln a분의 b 2파이 입실론 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 그러면 V는 C분의 Q니까 얘가 전체 뭐가 되는 거예요? 전하량이 되는 거죠. 정전 용량이 되는 거죠. 얘가 전체 C가 돼요. 근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한히 길기 때문에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으로 한다면 얘를 L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ln a분의 b의 2파이 입실론이 된다. 단위는 여기에서 페럿 퍼 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동축 케이블의 정전 용량 C 공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을 기억해 주셔라. 자,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이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동축 케이블 자 입실론이 얘는 하나예요. 동축 케이블의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유전율이 뭐예요? 동일할 때죠. 근데 이 매질의 유전율이 다르다라고 할 때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내부에 이러한 도체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바깥쪽에 매질이 입실론 1의 유전율을 가진 자 여기에 유전율은 입실론 1이 되고 그 바깥쪽에 매질은
입실론 2다라고 보겠습니다. 얘의 유전율은 입실론 2. 그리고 그 바깥쪽에 여기에 도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도체가 있다. 즉 매질의 유전율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축 케이블을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플러스 람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전하고 얘를 마이너스 람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전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반지름봉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라고 볼게요. C. 그럼 여기에서 전위를 구하면 돼요. 자, 여기서 A부터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위를 보면 돼요. 자, 처음에 V, AB는 자, 선전하에 의한 전위차는 2, 파이, 입실론, 람다, ln, a분의 b가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의 유전율은 입실론 1이니까 얘가 입실론 1 이렇게 써볼게요. 즉 AB 간의 전위차는 2파이 입실론 1 람다 ln a분의 b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VBC 간의 전위차는 즉 여기와 여기 간의 전위차는 2파이 여기는 유전율 입실론 2네요. 입실론 2 람다의 ln a분의 b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v, a부터 c까지는 얘랑 얘랑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랑 얘랑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2 파이 람다분의 여기 보시면 입실론 1분의 1 ln a분의 b 플러스 여기는 입실론 2분의 1 ln b분의 c, c분의 b인가요? c분의 b b분의 c죠. 그죠? b분의 c 잘못됐네요. b분의 c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입실론 1의 ln a분의 b 플러스 입실론 2분의 1의 ln b분의 c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v a c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람다에 2 파이에 입실론 1분의 1 ln a분의 b 플러스 입실론 2분의 1에 ln b분의 c로 쓸 수가 있구나. 그쵸? 그러면 얘의 정전 용량은 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즉 얘는 얘와 얘의 정전 용량과 얘와 정전 용량, 얘와 얘를 뭐 서로 직렬 연결한 것과 같은 구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동축 케이블에서 유전율이 다를 경우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입실론 1분의 1 ln a분의 b 플러스 입실론 2분의 1 ln b분의 c 분의 2파이로 쓸 수 있다. 단위는 페럿 퍼 똑같이 메타가 되겠죠. 공식이 요와 같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라. 마찬가지로 얘도 뭐 유도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얘의 정전 용량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을 잘 기억을 해주셔라. 실제로 여러분들 이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암기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을 암기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유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5번째는 평행도체 사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는 평행도체 사이. 평행. 도선 사이죠. 도선
사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행 도선은 전선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전선의 도선이 있고요. 이때 이것의 반지름을 A다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똑같이 반지름이 A인 도선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이 두 도선 간의 거리는 D미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기는 플러스 람다라고 하는 전하를 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람다라고 하는 전하를 주었을 때 이 두 도선 사이에 전이차 V는 공식에 의해서 파이, 여기가 공기중이면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파이 입실론 제로 람다의 ln 정확히 쓰면 a분의 d-a가 됩니다.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이 d값이 a값에 비해 무한히 크기 때문에 a값을 뭐 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다고 해서 a분의 d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람다 얘는 파이 입실론 제로 ln a분의 d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뭐란 얘기예요? 정전 용량 C가 된다는 얘기죠. 이 평행 도선 사이에 이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애는 공식의 C는 ln a분의 d의 파이 입실론 제로 단위가 페럿 퍼 메타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온다.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겠다. 공식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가공전선과 대지 사이를 보겠습니다. 가공전선과 대지 사이를 볼게요. 가공전선과 무슨 사이? 대지 사이. 여기에는 반지름이 A인 도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지가 있다 이거예요. 대지. 땅이란 얘기죠. 이 대지의 전위는 0이 되죠. 기준전이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위에 있는 도선의 반지름을 A다라고 보고 이 도선으로부터 대지까지 높이를 제가 H미터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가 영전이가 되려면 이 반대 방향에 똑같은 H라고 하는 거리에 마이너스 람다라고 하는 전하가 존재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람다라고 한 걸 했을 때 이 전위가 0이 되기 위해서는 그쵸? 여기 0 되려면 한쪽에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반대쪽에 있어야지 이 중간이 0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상법이라고 해요. 영상법. 이 영상법은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영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 이미지, 즉 똑같이 반대편에 음해부호의 전하가 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대지가 0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h가 되겠네요. 그렇죠? 거리가 2h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5번에서 평행 도선 사이에 전압이 이거라고 했어요. 그죠? V는 파이 입실론 제로 람다 ln a분의 d라고 했어요. 이 거리가 d고 반지름이 a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죠? V. 그럼 V는 공식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V는 파이 입실론 제로 람다 ln a분의 2h가 돼요. 뭐만 다른 거예요? 이게 d 대신에 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인 2h만 들어간 거예요. a분의 2h.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가공전선과 대지 간의 전원만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알고 싶은 거잖아요. 요 V 다시 이것만 알고 싶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나 여기에 전압이 같다라고 보면 실제는 요 전압의 2분의 1이 요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V 다시라고 하는 것은 요거의 반이라고요. 요것은 요 전이차의 반이기 때문에 이 파이 입실론 제로 람다의 ln a분의 2h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여기는 람다고요. 여기는 2파이 입실론 제로가 되고요. ln a분의 2h가 되는구나. 그럼 여기에서 v는 c분의 q에 의해서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전 용량 c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가공전선과 대지 사이에 요 정전 용량 c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ln a분의 2h에 2파이 입실론 제로 페럿 퍼 메타다 라고 쓸 수 있구나.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다. 이게 뭐예요? 가공전선과 대지 사이의 정전 용량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두 도체 구 사이입니다. 두 도체 구 사이의 정전 용량을 보겠습니다. 두 도체 구 사이의 정전 용량. 그럼 구가 이러한 구가 하나 있다라고 볼게요. 자, 이때 얘 반지름을 편의상 A다라고 보고요. 그 옆에 또 다른 구가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의 반지름을 B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는 플러스 Q쿨롱이라는 애를 대전시키고요. 얘한테는 마이너스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를 대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에 이 도체 구 표면의 전위는 얘는 분명히 4파이 여기가 공기 중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입실론 제로 A분의 Q예요. 그렇죠? 요 표면의 전위가. 그리고 얘 표면의 전위는 4파이 입실론 제로 B의 Q가 아니라 마이너스 Q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 두 개 간의 전위차 VAB는 VA에서 VB를 빼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4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 빼기 4파이 입실론 제로 B분의 Q가 돼요. 그쵸?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죠? 왜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얘가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4파이 입실론 제로 Q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라는 식이 돼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Q 4파이 입실론 제로. 그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자 V는 C분의 Q에 의해서 얘가 정전 용량 C가 된다는 얘기죠. 이 두 도체구 사이에 정전 용량 C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분의 4파 입실론 제로가 되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덟 번째. 자, 여덟 번째는 원판이에요. 자, 만약에 이러한 원판이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두께가 D다라고 볼게요. 여기 반지름을 A다
라고 보고 요 두께를 t다라고 볼게요. 근데 이 t라고 하는 애는 거의 0과 같다. 그러니까 너무 얇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얘의 정전 용량은 8. 여기 입실론이면 입실론 A 페럿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그냥 암기해 두셔라. 아시겠죠? 이걸 어떻게 하라? 암기해 두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정전 용량 8가지를 알아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식을 한번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였죠? 평, 행, 판, 콘덴서였죠. 그죠? C는 입실론 D분의 S 이거죠. 두 번째는 도, 채, 구예요. 그러니까 구의 정전 용량 C는 4 파이 입실론 A가 돼요. 그렇죠? 세 번째 동, 심, 구, 채예요. 그렇죠? 동심구체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 접지를 했을 때, 그렇죠? 하나는 내부에 접지를 했을 때, 이거잖아요. 외부에 접지를 했을 때 C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에 4파이 입실론이었어요. 그렇죠? 외부에 접지를 했을 때. 근데 내부에 접지했을 때는 똑같이 얘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4파이 입실론 이거였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더하기 4파이 입실론 C라는 것도 붙었어요. 그렇죠? 뭐 했을 때? 내부에 접지를 했을 때. 이게 붙는다.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네 번째. 동축 케이블. 그죠? 이 동축 케이블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하나는 유전율이 일정할 때. 하나는 유전율이 입실론 1, 입실론 2, 두 가지에 분류되어 있을 때. 그럼 얘는 C는 ln A분의 B의 2파이 입실론이었죠. 그죠? 단위는 페라퍼메타. 이거였어요. 그죠? 근데 유전율이 입실론 1, 입실론 2로 나뉘어져 있을 때 C는 여기가 2 파이가 되고요. 여기는 입실론 1분의 1 ln A분의 B 플러스 입실론 2분의 1 ln B분의 C가 됐죠. 단위가 페라퍼메타.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 평행 도선 사이. 그러니까 반지름 A고 거리가 D 거리에 있는 두 도선 사이의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2 파이 입실론 제로예요. 그렇죠? ln 여기 평행도선은 파이 입실론 제로죠. 잘못 썼네요. 평행도선은 파이 입실론 제로입니다. 공기 중에 있다라고 했을 때 ln A분의 D가 됩니다. 그렇죠? 평행 도선 사이. 근데 똑같이 여섯 번째 가공전선과 대지 사이가 있죠. 그죠? 대지 사이 C는 여기는 파이였죠. 여기는 2 파이 입실론 제로고 ln A분의 EH죠. 그죠? 페라토메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일곱 번째. 도체구 사이가 있었어요. 그죠? 도체구 사이에서는 C는 여기는 A분의 1 플러스예요. B분의 1 4파이 입실론 제로가 되죠. 공기 중에 있다면 단위가 페라 되겠고요. 여덟 번째가 원판. 그러니까 얇은 원판. 반지름이 A인 얇은 원판의 정전 용량 C는 8 입실론 A.
페럿이다. 정전 용량과 관련된 요 공식 한 8가지,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전 과정을 조금 보시면 외우기가 조금 더 수월하고요. 만약에 그 내용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공식만이라도 꼭 암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